효사상은 태초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서 계속 존재하기 위한 시족 간 또는 부족 간에 살아남기 위한 세력 확장의 신앙적 생존 이념의 가치관으로 설정을 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발전되어 온 형이상학적 개념이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원전부터서 원시적인 토착 민족의 생존의 영적 원리인 고유사상과 건국 이념으로 효사상의 시원을 이루었다. 이런 기록, 해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헌을 활용하고는 있으나 그 삼국사기 또는 삼국유사의 정덕본 내용을 일반적인 학설로 통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유래는 중국계는 물론 우리 몽골계 한민족 학자들은 역시 삼국유사의 정덕본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장자, 노자, 증자 등의 이론 전개에 있어서도 그 맥을 같이 하는 일반적인 학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환인천재께서 참 오래된 역사입니다. 7197년에서 기원전 3827년 사이에 환국을 세워서 환인 오운을 역설하면서 효사상을 인간 생존의 가치 또는 건국의 정신적 이념으로 활용해 왔다 하겠습니다. 그 후 배달국에 이어서 당군 왕금의 고조선 BC 108년경에 팔조금법에서도 부모와 이웃 어른을 공경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과 이념, 즉 효기로 사상으로 이게 효기로 사상으로 이제 후에 이렇게 이론을 발전시킨 것은 공적인 것은 그 당시 때 조선 왕조 때 법으로 기로소를 세워서 공직자들 가운데서 건강도 잘 유지하면서 고위를 맞이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이 장소를 서로 우애와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로소를 세우는, 말하자면 오늘날 경로당 또는 여러 가지 그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그 경로당의 그 기본적인 사상도 결과적으로는 효사상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로효친 사상의 그 뿌리 기원은 인류 생존의 역사적인 이념이요 건국의 가치 이론으로서 승화해 왔다 할 것이며, 따라서 효는 우리 민족의 오래된 사상 이념인 유산으로 계승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경의 하나인 효유삼에서 역설한 효는 천하의 근본이며 또 세 가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해설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효존친이라고 했고, 가장 큰 효는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로는 기차불욕이라고 해서 사회에서 치탄을 받지 않도록 몸을 잘 처신해야 될 것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해서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셋째는 기야 능량이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을 모심에 있어서의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도 고통스럽게 하지 말 것이며 라는 이 세 가지의
사상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피상적이고 총체적이고 총론적인 가치관에 대한 그 철학적 의미에 대한 얘기만 좀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100세 인생 하면은 참 실감이 안 났죠. 그런데 이 100세 인생이 지금 다가왔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은 다 앞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사실 것 같아요. 줄기세포가 나와가지고 통증도 없이 후유증도 없이 고칠 날이 이렇게 돌아오고, 치매 같은 것에서도 그동안에는 얼마나 약이 없다고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또 줄기세포가 나와서 이렇게 치매에도 걱정 없는 시대가 곧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제가 매년 경로당에 대해서 이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경로당 회장이나 사무장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시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왜냐하면은 국가를 대신해서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복지관장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나는 경로당 회장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작은 복지관장으로서 내 어깨에는 경로당 회원들 100명이 그 밑에 있다. 그럼 그분들의 복지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여가도 책임져야 된다. 그냥 노시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노실 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식단을 관리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덜 건강하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가, 보살핌의 정신, 이런 것들을 늘 새겨두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여러분들 가슴이 뿌듯해질 거예요. 우리 경로당은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유산이에요.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한테 늘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경로당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로당 복지는 실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 복지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경로당은 평등의 사상이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이나 토박이들이 이렇게 텃세를 하면서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섬김의 문화가 우리 이 가슴에 늘 자리 잡고 있어요. 또 경로당 회장님과 사무장님도 늘 보살펴 주신다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고 행복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식도 경험에 비교될 수는 없다. 존 노크가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경험은 선생입니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고려시대 때에도 그렇고 이조시대 때도 그렇고 중국 사신이 오면 골칫거리였어요. 왜냐하면 돈을 중국 사람들이 사신이 오면은 우리 조선에 또 고려에 돈들을 많이 걷어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많이 내요. 그때도 말을 똑같이 생긴 말을 갖다 놓고 어떤 말이 애미 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서삼경을 잘한 정승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걸 알아맞히겠어요? 그걸 알아맞힌 것은 정승의 어머니였어요. 먹이를 갖다 놓고 먼저 먹은 놈이 새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인생이 경험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춘추 전국시대 때 눈이 많이 왔을 때도 자기 고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장수 하나가 노장수가 늙은 말을 풀어라. 그게 노마지지야. 노마지지. 늙은 말을 풀어라. 늙은 말은 천지분간을 못해도 그 지혜로서 자기 고향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를 천대하지 말고 늙은이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 풍토가 굉장히 한마디로 지적한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경로당의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눈 뜨면 가고 싶은 경로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티 경로당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활성화시키느냐, 기능 개선을 할 것인가를 강의의 초점을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민족의 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이에요.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이 대한민국의 경로당이에요.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제가 현장에 갔을 적에도 그 사람들의 복지관하고 우리 경로당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미국에는 우리 경로당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요. 시니어 센터라고. 그러나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됐어요. 1800년대에 시작했으니까. 노인클럽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경로당은 1800년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게 사실이냐?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많은 대동강아 편함없이 잘 있느냐? 그 대동강변에 있는 부병루라고 하는 경로당은 서기 323년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 때 세워진 경로당이에요. 부병루. 그 기록에 딱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유히 흐르는 태하강. 태하강이 어디 있어요? 울산에 있죠. 울산. 태하루. 그 태하루라고 하는 경로당은 적어도 한 1300년 이상 된 거예요. 통일신라시대 선덕여왕 때 지어졌어요. 태화사라고 하는 사찰의 부속 건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주 남강 주변에 가면은 농개가 빠져 죽었다고 하는 촉성루. 그리고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사랑과 이별을 속삭였던 남원의 강한류. 이러한 그 외에도 수많은 누각, 정자들이 현재에도 현존하고 있어요. 그때도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경로당하고 귀족들이 다니는 경로당이 있었어요. 귀족들은 기로당이나 기로소라고 해가지고 고려 때부터 문헌에 보면은 고려 시대 때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관리를 2급 이상 관리를 지내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모임을 왕을 비롯해 가지고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논밭을 주고 노비를 주고 해가지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죠. 즐기면서. 그러나 서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서민들은 사랑방의 문화가 뿌리 녹아 있는 오늘날의 경로당, 사랑방 문화를 우리는 즐겨 찾았어요. 그리고 사랑방도 우리가 즐겨 찾았지만은 우리는 또 서민들은 당산나무 아래서, 정자나무 아래서 정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정자. 정자에서 그리고 오손도손하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자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춥거나 하면은 놀 수가 없었죠. 여가를 즐길 수가 없었죠. 그래도 뭐니 해도 사랑채에 딸린 사랑방이 우리의 경로당 문화하고는 가장 가깝게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방은 언제부터 생겼는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랑방이 삼국시대에도 있기는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 사랑방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조선이 건국하면서부터입니다. 공분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주창을 해가지고 내애법을 만드는 거예요. 내애법. 남녀 7세 부동석이 내애법의 가장 큰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서 사랑방과 사랑채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쓰개를 쓰고 안채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홀로 밖에를 거닐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만남도 3촌 이내에 친족이 아니면 7살 이상 되면 같이 만나도 안 된다고. 그래서 잠도 여자는 안채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살고 자고, 박간장거는 사랑채에서 행랑채 내지는 사랑채에서 살았는데 건축 양식을 최초로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안채와 사랑채라고 하는 건축 양식이 만들어져요. 그 사랑채에 딸린 방이 사랑방입니다. 그러면 사랑방은 딱 하나냐? 그게 아니었어요. 글 공부하는 사서 삼격을 하는 사람들의 사랑방도 있었고, 풍류를 하는, 노래를 하고 풍류를 하는 그런 사랑방도 있었고, 농촌에서는 농사의 정보를 알고 새끼 꺾고 삼태기 삶고 집신 삶고 하는 그런 사랑방도 있고, 여자들이 물레질을 하고 또 이렇게 배를 짜는 그런 사랑방도 있어요. 사랑방의 종류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방의 역사가, 사랑채에 딸린 사랑방의 역사가 600년을 이어갑니다. 600년을 이어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말이 되니까 우리가 그 가슴 아픈 한일 합방이 되고, 또 일본도 36년에 통치를 끝내고 미군이 이렇게 진주를 하면서 해방될 무렵에 사랑방은 아무래도 사적인 공간이니까 주인이 간섭하고 주인 눈 밖에 나면 못 가고 하니까 노인정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노인정이. 공적인 사랑방이 노인정입니다. 그 노인정 시대가 40년대부터 50년, 60년, 70년, 89년까지 노인정 시대예요. 그 노인복지법이 이 81년에 생겨가지고 89년에 개정되기까지 노인정 시대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 노인정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나쁘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노인정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해가지고 경로당이라는 이름을 도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경로당은 뭐냐? 경로 효친의 사상을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경로당이라는 이름이 경로 효친 사상의 뿌리를 경로당이라고 하자. 늙은이를 공경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경로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죠. 그래서 이 89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경로당이라는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설치는 노인복지법 36조 37조에 의하면은 시장군수 구청장, 이게 상급 간서장입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나 우리 경로당이 어떻게 구청에서 다 설치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60%는 사립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이고 40%가 구립 경로당이에요. 시립 내지는 구립 경로당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 운영권자는 누구냐? 대한노인에다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노인에 지원해가는 법률 제2조 3호에 보면은 관리 운영권자는 대한노인에다. 그럼 대한노인의 중앙회장이 다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16개 시도연합회장이 내려오는 거죠. 그럼 시도연합회장이 다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대한노인회를 대신해서 경로당 회장님이 경로당 회원들을 관리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관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경로당은 경로당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 경로당의 설치권자는 구청장이지만은 관리 운영권자는 경로당 회장이다. 오늘부터 이렇게 아셔야 돼요. 경로당의 기능이 크게 여가 기능이 있어요. 여가 기능. 그 다음에 복지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지 기능이 있죠. 냉난방. 이게 경로당에 오면은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주고 추울 때는 또 따뜻하게 이렇게 틀어주고 이게 냉난방 기능이 있죠.
무료 급식을 해드려요. 또 예방접종도 해주고 치매 예방 및 검진 프로그램 등이 있어요. 이 복지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무슨 기능이 있느냐? 일자리 기능이 있어요. 일자리 기능. 그 다음에 취업 알선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공헌 기능이 있어요. 사회공헌. 그러면 우리가 맨날 먹고 놀고 싸우고 지지고 이렇게만 사느냐? 아니다. 노인은 늙었지만은, 몸은 늙어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뭔가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 우리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고, 우리가 경로당에 나오면 일찍 문 열고, 청소도 좀 하고, 주변 청소도 좀 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떤 행사 있으면 가서 도와도 주고, 사회공헌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이 아침에 일찍이 문 열고, 또 저녁에 문 닫고, 또 에어컨 틀어주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점심 주 3회 이상 해드리고, 이렇게 잘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고 경로당 안에서도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경로당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늘 건강하십시오.